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투자 계약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기업 가치를 높이 받고 싶어 하시죠. 그건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든 싸게 또 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명확한 이해상충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구조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협의해가고 찾아갈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있는데 설령 그렇게 투자가 확정되고 얼마의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았다고 한들 그게 뭐 진짜 우리 회사의 딱 기업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장에서 정해주는 게 우리 진정한 기업 가치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 유치를 하시거나 투자 계약서를 쓰실 때도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관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협의해가는 과정들로 하시면 좋지, 괜히 이제 내 기업 가치 고수하시다가 좋은 투자자인데, 그리고 이 투자자가 이제 우리의 파트너가 되면 우리 사업을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한 그런 그 SI, 그러니까 그 전략적 투자자로서 시장의 평판이 좋은 투자자인데 그런 투자자를 기업 가치 싸움 하다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유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로는 IR은 우리가 보통 이제 Investor Relationship 릴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뭐 기업 활동 내지는 기업 설명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전적 정의가 되는데, IR is RI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RI에 대해서는 영어로 써놨는데 Responsibility for Investor,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 활동을 하더라도 그 투자 유치 활동이 이제 그냥 남의 돈 들어왔으니까 그냥 실컷 쓰다가 어떻게 뭐 사업 잘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뭐 내 돈 아니니까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물론 그러실 분은 없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실제 뭐 100에 한둘 그런 기업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IR 유치 활동을 하실 때도 정말 투자자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신지 아니신지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져요. 그분의 어떤 뭐 품성이나 언행, 태도, 뭐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표현들까지 다 이렇게 가늠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투자 유치 활동을 할 때도 이게 그냥 남의 돈 받아서 내 사업 잘 키워서 그냥 뭐 쉐어해야지 라는 정도의 수준이면 투자 유치 활동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이 투자자를 내 사업의 동반자, 파트너로서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실 거면 그렇게 IR 활동을 하시는 게 정말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서로 이제 상호 그런 신뢰관계가 쌓이면 저는 그게 이제 종국적으로는 사업 영역에서 사업이 확장되고 그게 이익으로 이제 실현되는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보면, 그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라고 아시죠? 옆에 한번 메모해 보시고 수업 끝나고 한번 좀 검색해 보세요. 제프 베조스 사무실 이렇게 구글링 해 보시면 정말 그 허름한 사무실 하나가 뜹니다. 근데 그 사무실을 찍은 사진이 언제 시기였냐면 1999년도인데 1999년이면 이미 그 아마존이 상장이 돼서 시총으로는 거의 수십조 원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던 시기였었고, 그 정도 회사면 사실 진짜 우리 뭐 웬만한 어디 강남 사무실 가도 정말 삐까뻔쩍하게 으리으리하게 럭셔리하게 막 해놓잖아요. 근데 무슨 창고 회사 같아요, 사무실 사진 보시면. 근데 거기에 왜 이렇게 허름한 그 사무실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했는데 그 답변한 게 정말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프 베조스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 이 사무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펀딩 받은 돈을 오로지 고객에게만 쓰겠다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고객이 아닌 것들에게는 쓰지 않겠다는 어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심벌이라고 원어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고객을 위한 것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 투자받은 돈들을 쓰겠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의미 없고, 뭐 사무실 뭐 좋든 나쁘든 우리 사업 영역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 그 제프 베조스의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서 아까 제가 1999년도에 수십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시가총액이.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제 기준으로 지금 아마존 시가총액이 1조 6,700억 달러. 그 원화로 계산해보면 2,400, 2,004조. 그 수십조짜리가 이미 2,000조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또 그 창업가, 그리고 CEO의 그 정신에 또 화답을 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성장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타당한 결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투자 받으시면 차 바꾸는 대표님들 있거든요. 정말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사례를 좀 하나, 실제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 하나 말씀드려보면, 이제 그 이따가 RCPS에 대해서 투자 계약서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제 H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40억 정도 투자를 했던 곳인데, 이제 그분이 처음 찾아왔을 때 이제 기억이 나요. 딱 두 가지 들고 오셨어요. 세 가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정말 잉크도 안 마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그 사업이 이제 잘 영위가 됐을 때, 그럼 거기에 나오는 프로덕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대구에 있는 어떤 그 굴지의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와의 계약서 3장 들고 오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대동강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하나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거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하면 이런 회사에서 사준다고 합니다. 요 3가지 논리. 근데 저희가 투자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그 분이 그 IR 하는 발표 내내 그 열정이나 되게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 이게 단지 잠깐 연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차, 3차 여러 번 미팅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다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전달이 되니까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진정성에 이제 화답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자금들을 잘 소중하게 일구셔서 아마 예상컨대 이제 내년 초에 상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한 액수 대비 예상 기대 수익률, 예상입니다. 예상 기대 수익률 한 7배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가져와서 돈은 없지만 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진정성 있게 어필을 하시고, 또 충분히 그 투자자들을 믿고 이제 책임감을 지시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화답해서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거에 또 다시 화답을 해주셔서 좋은 수익률을 이제 돌려주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호 신뢰 안에서 이익으로 도래되는 그런 좋은 결과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지표를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투자자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고 이런 책임감 의식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 충분히 또 투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IR 이렇게 사업계획서 혹은 IR 자료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꼭 포함되어야 될 이제 스토리 라인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여기에서 들어가야지 이제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혹시 뭐 IR 자료나 사업계획서 만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게 포함해 주시면 훨씬 투자자들이 보기에 또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표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좀 실패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투자 유치 목적과 일정, 그리고 투자 하이라이트를 제가 먼저 써놨죠. 그러고서 이제 사업에 관한 사항, 회사에 관한 사항, 재무 사항, 기타 사항.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은 사실 정말 수십 건의 그런 투자 검토 요청을 받고 그 IR 자료를 스캐닝 하거든요. 그때 실제로 정말 좋은 사업이어도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누락될 확률이, 그러니까 드랍될 확률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좀 두괄식으로, 그러니까 투자 하이라이트에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왜 지금 투자 받으려고 합니다를 아예 첫 페이지에 좀 이렇게 땅
써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써버리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이런 이유로 지금 투자가 필요하고 지금 투자 유치 일정을 이 정도 선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한하고도 좀 매칭해봐서 가능성이 있네 하면 이제 투자 하이라이트 열어봐서 거기에 이제 핵심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네 하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딱 열어봤을 때 뭐야 이거 눈에 안 들어와. 그럼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면 그 IR 자료가 잘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좀 써봤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투자 유치 목적과 일정을 이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 자금 사용 목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설비 투자를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얼마가 필요하고요. 혹은 또 뭐 앱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기업이면 저희가 어떤 마케팅을 치러서 이런 그 성장 확보 전략을 치를 건데 이런 정도의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은 기존의 운영 비용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뭐 개발자도 구할 거고요, 뭐 누구도 구할 거고 해서 그런 인건비 내지는 이제 사무실이나 공장이 좀 더 확장되면 이제 임차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투자 자금 용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투자 사용 목적을 쓰면서 투자 자금의 규모도 이제 여기에 같이 기술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뭐 한 5억이 필요한데 그 5억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세부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한 일정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는 좀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준비하거나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3개월, 아무리 짧아도 3개월, 못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좀 검토하는 기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장 지금 우리 8월인데 내년 2월 혹은 3월쯤에 뭐 이렇게 공장을 가동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 회사가 거기서 나오는 매출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준비를 하셔서 시작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해서 투자 시기도 좀 조율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